안녕하세요. 어피니티 디자이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트보드와 그리고 히스토리 패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트보드는요, 우리 첫 시간 때 한 파일 안에 여러 장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 영역 위에 아트보드 1, 2, 3, 4, 5, 6, 7, 8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아트보드의 이름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 보시면 이렇게 아트보드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안에 이 작업 영역 안에서 들어있는 객체들 있죠. 오브젝트들. 이 오브젝트에 대한 레이어들이 이렇게 아트보드 1에 그려지게 되면 아트보드 1 안에 이렇게 레이어들이 속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가 아트보드 2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번엔 아트보드 2 안에 이 새로운 객체의 레이어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에다 그리면 이렇게 아트보드 3에 객체들이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트보드들은 이렇게 레이어로 묶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아트보드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그 다음에 A4 용지로 하도록 할게요. A4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세로 크기로 하고요. 자, 크리에이트 아트보드 체크하시면 내가 파일을 생성할 때부터 아트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CMYK 모드로 지정하겠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백그라운드는 체크 해제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아트보드 1이라는 레이어와 함께 이렇게 작업 영역이 하얗게 회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할 때 크리에이트 아트보드를 체크를 해제하고서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 영역 색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트보드가 없는 상태는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작업하는 화면과 똑같은데요. 아트보드를 만들게 되면은 작업 화면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아트보드라는 레이어가 생기지만 아트보드를 만들지 않으면 이 레이어 창이 없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새로 만들기 할 때 깜빡하고 아트보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만드셔도 되지만 자,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트보드 툴 단축키는 Q입니다. 자, 그래서 이 Q를 클릭하시면 아트보드라고 해서 위에 상단 바에 보이게 되죠. 자, 아트보드 툴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상단 바에 아트보드 해서 사이즈와 인서트 아트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옵션인데 자, 사이즈가 지금은 도큐먼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서 우리 처음에 새로 만들기 할 때에 지정했던 이 작업 영역 크기 있잖아요. 파일 크기. 그 문서 크기를 대로 인서트 아트보드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인서트 아트보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 보시면 아트보드 1 해서 아트보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트보드가 위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보이게 돼요. 자, 얘를 만약에 이름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우리 레이어 이름 수정하듯이 여기서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표지
책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첫 장이니까. 표지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이름 변경이 되고요. 자, 요게 이쪽에 또 작업 영역에 반영이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아트보드는요, 꼭 우리가 이렇게 지정했던 파일 크기대로 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 그냥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다가 아트보드 툴이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저 아트보드가 이렇게 옆에 보이죠? 마우스 커서 옆에. 이 상태에서 옆에 빈 공간에다가 클릭 드래그 해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트보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하고서 오른쪽 아래에 트랜스폼 패널에서 W와 H 값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클릭해서 100 엔터 쳐주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의 아트보드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작업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캔버스라고 하는 거, 크롭 툴을 이용해서 전체 파일을 자르고 혹은 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었다면 여기서는 아트보드라는 거 이름으로 이렇게 작업 파일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아트보드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레이어에서 요걸 클릭한 다음에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시거나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V키, 무브 툴 똑같아요. 어피니티 포토랑. 그래서 무브 툴 클릭한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직접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아트보드가 클릭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또 아트보드가 선택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트보드 레이어에 가셔서 레이어를 직접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트보드를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으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트보드를 수정이나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 이렇게 아트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아트보드가 저 멀리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트보드 레이어로 클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객체가 없을 때에는 괜찮지만 객체가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객체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편집하다가 또 아트보드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잘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시면 근데 또 잘 선택이 됩니다. 근데 또 안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직접 클릭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이렇게 아트보드를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끼리도 스냅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스냅 적용을 시켜주시고 뭐 이렇게 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형 툴처럼 그래서 사각형 툴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0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요 작업물을 클릭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트보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트보드는 이 한 파일 안에 여러 장을 작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 아트보드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트보드 순서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레이어에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첫 장이 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레이어 아트보드 생성할 때에도 자, 아래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레이어부터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 메뉴 가서요. 익스포트 PDF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 순서 저장하고서 자, 이렇게 PDF 파일 저장된 거 보면은요. 순서대로 아주 잘 저장이 됐어요. 1, 2, 3, 4 이렇게 잘 저장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3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3번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게 되면은 이 안에 지금 객체가 있다. 근데 이 객체랑 같이 지우겠느냐? 아니면은 아트보드만 지우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난 객체까지 전부 지우겠다. 하면은 delete 오브젝트 객체는 남겨두겠다. keep 오브젝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객체 전부 다 지워줄 거예요. 그럼 delete 오브젝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트보드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트보드 툴 클릭하신 다음에 인서트 아트보드 해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화면에서는 1, 2 다음에 얘가 이제 3번이 되겠죠? 3 하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자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트보드 클릭해서요. 이렇게 좀 서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다시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자, 아트보드 순서 2 하고서 저장한 다음에 내보내기 했더니 자, 1, 2, 그 다음 4, 3. 이렇게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리죠. 자, 다시 작업 파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 이 화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트보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어때요? 레이어 창에서 봤을 때에는 아트보드 아래에 있는 게 1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아트보드 1 제대로 1 아래에 있고요. 2 두 번째에 있는데 아트보드 4가 세 번째로 와야 되는데 지금 네 번째 층에 아트보드 4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이어에서의 이 순서가 나중에 PDF 파일로 저장할 때 적용이 되는 거지, 이 화면에서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작업 화면에서의 순서대로 이 레이어가 알아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창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 창에서 마찬가지로 썸네일의 앞쪽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레이어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트보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아트보드에 이런 이름들도 잘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레이어 창이랑 요 화면이랑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1번 아예 아트보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트보드 이름이 나오니까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었네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1, 3,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순서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아트보드의 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아트보드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또 이 아트보드가 꽉 차게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서 자, 이렇게 1번 선택했을 때 두 번째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트보드 순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아트보드 툴 클릭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계속 도큐멘트 사이즈 내가 A4 크기 사이즈로 요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제 계속 A4 크기의 종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도큐멘트를 셀렉션으로 바꿔요. 그러면 일단 셀렉션이니까 무브 툴인 V키 눌러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 같은 거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하고서 아트보드 툴 그다음에 인서트 아트보드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객체만큼의 크기의 아트보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아트보드 순서 보시면은요. 얘는 지금 이렇게 조금해서 이렇게 표지 바로 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또 순서를 보면은 얘는 두 번째 페이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의 크기에 맞춰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자유롭게 그려서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패드나 핸드폰의 화면과 같은 크기의 아트보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드 클릭하신 다음에 인서트 아트보드 해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도 보면은 이 작업 영역은 종이는 맨 뒤에 생겼지만 순서는 레이어에서 해봤을 때 순서는 또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10.5 패드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고 아이패드 배경화면으로 사용을 하시면 딱 맞게 적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 크기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트보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불편한 거는 이 일러스트 어도비사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아트보드 같은 거를 재지정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어피니티 디자이너에는 아직 순서대로 정리해주는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또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두 개씩 나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트보드를 직접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배치를 해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트보드는 끝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스토리 패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 메뉴에서 New 해서 새로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또 그냥 A4 용지 크기 가로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트보드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에 CMYK 만들어주시고 Create. 자, 이렇게 새로 만든 다음에 제가 여러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색스와치 가가지고 색상도 지정하고요. 또 하나 만들어서 얘는 요 색상, 다음에 얘는 이 색상, 다음에 여기 브러쉬 툴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작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도형도 그리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됐죠? 자, 색상도 다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애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주면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한 5단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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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계속 눌러서 뒤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 에딧 메뉴에 가시면 똑같이 저 undo, add curve 해서 이런 식으로 저 뒤로 가거나 너무 뒤로 갔어요. 그러면은 redo 해주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아까처럼 내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어요. 여기다 이제 글자도 쓰고 저 글씨도 쓰고 또 다른 글씨도 이렇게 쓴 다음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하나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도 불러와요.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요 부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수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얘를 아예 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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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지금이야 뭐 거의 1분 이내의 작업들을 컨트롤 Z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안 눌러도 그 단계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작업하다가 한 20분, 30분 작업하고 나서 보니까 한 30분 전에 작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 Z를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좀 뒤로 돌아가기나 아니면 앞으로 가기 식의 어떤 작업물을 내가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바로 히스토리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피니티 포토에도 똑같이 존재를 하는 기능이고요. 히스토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이 모든 역사들을 이 작업 파일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없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 다시 히스토리 패널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뷰 메뉴로 가신 다음에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찾습니다. 자, 히스토리 클릭 하면은 이렇게 패널 안에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창으로 생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히스토리는 우리 작업할 게 좀 볼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창을 뺀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를 이 패널들이 있는 왼쪽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이렇게 한 줄이 더 생기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한 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은 자, set current selection, transform, add frame text.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모든 활동들을 이 히스토리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한 이 도형 3개 만든 때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Z로 뒤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오른쪽에 히스토리 펜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했던 어떤 행동들을 전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도 똑같이 뒤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이렇게 쉽게 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다시 앞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만으로도. 대신에 이렇게 뒤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제가 새로운 작업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 전에 했던 활동들은 지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신에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 표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로가 생겼다는 거죠. 가지치기 할 때 우리. 그래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시 불러와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다시 제가 여기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 그때 그렇게 해도 뭐 저장이 불러와지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업하다가 다시 그냥 맨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맨 첫 줄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아주 쉽게 또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항상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대신에 이 히스토리는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자, 이제 이거를 껐어요. 그래서 저장을 할게요. 자, 히스토리 하고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다운로드에 있을 거예요. 히스토리 열기 하면은 제가 그 전에 작업했던 히스토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이제 닫기를 누르면 이제 그 히스토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히스토리들을 계속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요, Save History with Document 해서 이 히스토리 내용들까지 같이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려봅니다. 또 하고서 글자도 넣고 다음에 뭐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히스토리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서 Save History with Document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요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작업했던 이 과정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물론 이제 그냥 별거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작업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이 돼도 괜찮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예스 합니다, 일단. 자, 예스 하고서 닫아줄게요. 다음에 자, 뭐 예스 한 번 더 해주시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열기 하면은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서 Save History with Document 하면은 히스토리가 저장이 된다. 자, 근데 이 히스토리도 결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계속 얘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작업 파일의 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뭐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 방법보다는 자, 얘를 빨간색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얘를 파란색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차라리 Save As를 해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두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히스토리가 많아지면 그럼 용량이 커진다라는 건데 용량이 커지면 작업하는데 얘가 계속 버벅버벅거리고 느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중요한 단계들이 있으면 그냥 파일 메뉴에서 Save As 한 다음에 중간 과정을 다른 파일로 복사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사한 파일은 놔두고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야 돼요. 이 히스토리도 당연히 한 두세 시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이제 또 중간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아예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저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우리 이렇게 앞쪽에 내가 작업했던 이런 활동들을 전부 저장을 하고 있어서 쉽게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두 줄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얘를 좀 이렇게 줄여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씩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또 작업 영역이랑 이렇게 작업을 같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트보드와 히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